어느 날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방 안까지 따뜻함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소파에 앉아 멀리 시집간 딸아이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딸은 다른 집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알아서 잘 살겠지. 이런저런 생각이 마음속을 스쳐갔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마음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잘 먹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남편과 다투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락을 해도 답이 늦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미룹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 혹시 나도 모르게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해주고 싶은 것이 많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물었다가 괜히 건넸다가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서운하고 어딘가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딸이 차갑거나 매정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부모가 발을 들이기엔 조심스러운 울타리가 존재합니다. 사랑해서 걱정한 말이 오히려 그 울타리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순간부터 예전처럼 무턱대고 아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일이 어색해집니다. 사소한 부탁에도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같이 밥 한 끼 하자는 말도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며느리는 남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며느리도 딸처럼 여겨야 한다. 문제는 딸처럼 대하려 하기보다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아무리 잘해줘도 멀게 느껴질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어집니다.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간섭도 조언도 희생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둔 사랑입니다. 조금 멀리서 바라보되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운 자식에게 마음껏 다가가지 못해 서운한 날들, 내가 해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찌릿한 마음, 그 모든 것이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시선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부모와 자식 모두 조금 더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내리사랑은 이제 멈추고 거리를 둔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결혼했다는 것은 이제 부모의 인생에서 자식의 인생이 분리되는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늘 챙겨주고 싶지만 그 순간부터는 부모가 한 발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도움은 간섭이 되기 쉽고 관심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매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은 먹었니? 어제는 뭐 해 먹었어? 요즘 반찬은 뭐 해줘? 처음엔 며느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수가 줄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속상했습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그런 건데 왜 저러지? 하지만 그 마음이 관심이 아니라 압박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한 딸에게 집안일을 조언하거나 남편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딸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털어놓듯 말하지만 그 후로는 어머니 앞에서 입을 닫게 됩니다. 엄마가 또 뭐라 하겠지 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선이 되어야 합니다. 선을 넘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식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부모는 그 삶의 조연으로 그림자처럼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 부부의 집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예전처럼 무턱대고 찾아가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먼저 연락을 해야 하며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고라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잠깐이 누군가에게는 큰 준비가 되고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식 부부가 다툼을 겪었다고 해도 부모는 판단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는 역할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는 사위가 딸에게 말투가 거칠다는 이유로 딸 앞에서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아버지에게 어떤 일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은 내가 뭘 도와줄까? 가 아니라 힘들면 언제든 말해입니다. 묻지 않지만 열린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내리사랑은 자식이 어릴 때나 가능한 방식입니다. 결혼 이후에는 사랑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조건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사랑. 가까이 있으되 조용한 사랑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앞선다고 해서 그 마음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조용할수록 깊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곁에 남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언보다 응원, 간섭보다 침묵. 그것이 바로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가 가야 할 사랑의 길입니다. 이 영상을 자녀와 함께 보신다면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도와준다는 말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며느리가 지칠까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태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부모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진심이 어느 순간부터 오해를 낳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괜찮다니까요. 저희 방식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해주려는 마음이 무색해지고 괜히 상처만 받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면 억울하고 서운합니다. 나는 도와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 내외에게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었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했지만 며느리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한데요. 이젠 저희가 감당할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마움보다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건 없이 들어오는 돈이 의견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질까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도움뿐만이 아닙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덕분에 정말 편해요 라며 인사를 하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가 할머니한테만 달라붙어서요. 저희가 훈육하는 방식이랑 좀 달라서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참 서운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봐주고 밥을 해 먹이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정의 거리감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도움은 부탁받은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겠지 하고 먼저 나선 일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은 언제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부탁받지 않은 도움은 상대에게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심이고 사랑이라 해도 부탁하지 않은 배려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도움을 주면 자식 부부는 그 도움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도움을 끊으려 하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 어색해집니다. 왜 이제 와서 안 해주시냐는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깁니다. 그 불씨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번져 다툼으로 번지고 그동안 쌓은 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은 길게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처음부터 한 발 물러서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독립시키는 길이며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도움을 주었다면 그 뒤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챙기겠지.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 정도 인사는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도움이 거래가 되지 않도록 준 것은 주었을 뿐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은 도움의 크기보다 도움의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스며들듯이 전해지는 사랑이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 자체가 진짜 도움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부모가 먼저 믿어주는 것이 그 자식의 어깨를 더욱 곧게 만듭니다. 도움은 부탁을 받았을 때만 기대 없이 깔끔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모두가 편안해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며느리 사위는 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배우자입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며느리는 딸처럼 사위는 아들처럼 대해주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대하려 애쓰는 부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며느리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했습니다. 명절에도 일을 시키지 않았고 비 오는 날에는 멀리 사는 며느리에게 옷과 신발까지 챙겨 보냈습니다. 생일이면 케이크와 용돈 봉투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늘 어딘가 어색했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진심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그 진심은 감사해야 하는 무게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딸처럼 대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딸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딸이라면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기대는 곧 실망의 기준이 됩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사위도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자식의 배우자이며 다른 가정에서 자라온 독립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사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싹싹하고 듬직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피곤하다며 일찍 돌아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저런가. 하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위는 내가 선택한 자식이 아닙니다. 딸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모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자식과의 사이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사위에게 우리 아들 같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딸과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며느리에게 우리 딸처럼 생각해라는 말보다는
우리 아들을 믿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더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사랑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억지로 끌어안는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식의 배우자를 자식처럼 여기며 생기는 기대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인사도 잘하고 명절 선물도 챙기고 이 정도는 예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사람이 처음부터 부모와 잘 맞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은 조급함 없이 흘러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말이 적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위가 연락이 없다고 해서 무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한 아버지는 어느 날 사위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술도 마시지 않던 사위가 아버지 생신에 조용히 찾아와 작은 선물과 함께 손글씨로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장인어른, 늘 딸을 따뜻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수년간의 어색함을 녹였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며느리와 사위는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존중하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가까워지려 애쓰지 않고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환영입니다. 4. 손주 사랑도 때를 가려야 합니다. 손주는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 아이도 소중했지만 손주는 그보다 더 귀하고 아깝게 느껴집니다. 내 품에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므로 이 작은 생명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자라고 얼마나 쉽게 아프며 얼마나 금세 사라질 순간들을 안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앞섭니다. 이걸 입혀야 감기에 걸리지 않을 텐데. 이때 이유식을 시작해야 할 텐데. 이렇게 놀아줘야 똑똑해질 텐데.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조언이 부모에게는 간섭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할머니는 딸아이의 육아가 못 미덥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왜 저렇게 아이를 들고만 있어? 이런 건 먹이지 말랬잖아. 우리 때는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딸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지고 이내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오는 날이면 딸은 미리부터 긴장하였고 육아가 아니라 심사를 받는 느낌에 지쳐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딸뿐만 아니라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는 훨씬 더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육아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생활 방식, 부부의 가치관, 심지어 사랑의 표현 방식까지 전부가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무턱대고 사탕을 주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애가 좋아하잖아라며 웃었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손주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부모의 방식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아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땐 안 그랬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요즘 엄마들은 너무 예민해. 이런 말들은 모두 자식에게는 무시처럼 들리고 손주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자식 부부의 양육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절당해도 서운해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엔 저희끼리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아이 교육 때문에 당분간 영상통화는 줄이려 해요. 이런 말들이 섭섭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을 지켜보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주 앞에서 부모의 권위를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가 혼내고 있을 때 에이, 우리 착한 아이한테 엄마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엄마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이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부모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습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손주 사랑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는 품에 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는 거야. 그 말이 정답입니다. 가까이 품으면 기분은 좋지만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불편한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는 정말 예쁜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다 쏟아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심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때를 가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켜봐주고, 불러주면 달려가고, 멀리서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런 사랑이야말로 손주에게 평생 남는 사랑이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아이의 부모를 먼저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관심도 모두 방향이 중요합니다. 5. 부모는 조용히 응원하는 뒷배가 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을 대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해주는가 보다 어떻게 기다려줄 수 있는가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힘들어하면 당장 달려가 손을 잡아주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린 순간부터는 그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한 어머니는 딸의 결혼 생활을 걱정하는 마음에 남편이 너한테 잘해주니? 시댁은 괜찮아? 집안일은 누가 더 많이 해?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대답했지만 점점 말의 길이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속으로 서운했습니다. 나는 걱정돼서 물어본 것뿐인데. 하지만 딸에게는 그 말들이 하나하나 숨 막히는 관심이었습니다. 결혼한 자식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조언자가 아니라 조용한 배경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결혼한 자식에게는 가장 든든합니다. 누구나 결혼하면 한 번쯤은 부딪히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생활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부모가 내가 뭘 해줄까? 그 사람 원래 그랬잖아. 내가 말렸잖니.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자식은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은 그래도 너라면 잘 해낼 거야. 힘들겠지만 네가 결정한 일이니 응원할게. 이런 말들입니다. 조용한 믿음은 어떤 조언보다 큰 힘이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식이 인생에서 흔들릴 때 마음 놓고 기대어 울 수 있는 심리적인 본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났어도 마음의 집은 그대로 있다는 것.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집에 돌아오고 싶어질 때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 말은 아들의 결혼 생활 내내 마음속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등을 밀지도 앞을 가로막지도 말고 자식의 그림자처럼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자식이 어지러운 감정을 쏟아낼 때 조언보다는 공감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길 원하고 그 삶이 순탄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자칫 조종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어른입니다. 그 어른에게 필요한 것은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이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연이 아니라 커튼 뒤에서 빛을 비추는 조명 같은 존재입니다. 자식이 웃을 때 함께 기뻐하고 자식이 울 때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깊고 진한 사랑입니다. 6. 말보다 표정이 먼저입니다. 결혼한 자식을 대하다 보면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얼굴 그리고 표정입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얼굴에서 걱정이 드러납니다. 말로는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도 눈빛은 의심이나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자식은 말보다 표정에서 먼저 진심을 읽습니다. 어느 집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오랜만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애는 감기 좀 괜찮아졌니? 분명 염려하는 말이었지만 말끝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 말보다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며느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표정에 누구보다 민감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얼굴만 보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표정으로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말보다 빠르고 말보다 솔직한 것이 바로 표정입니다. 한 어머니는 딸 부부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결정 존중해. 믿는다니까. 하지만 그 말과 함께 건네는 눈빛에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눈썹은 찌푸려져 있었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딸은 말보다 그 낯빛을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은 언젠가부터 무언의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부모는 어떤 말보다도 마음이 드러나는 얼굴을 먼저 가꾸어야 합니다. 자식이 찾아왔을 때 왔니? 라는 짧은 말 뒤에 따라오는 표정이 따뜻한 미소라면 그 한마디는 반가워 죽겠구나라는 의미로 전해집니다. 반대로 피곤한 얼굴이나 무뚝뚝한 눈빛이 함께라면 그 말은 왜 왔니라는 냉담한 신호가 됩니다. 항상 웃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린 표정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표정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어주는 얼굴입니다. 사위가 서툴러도 며느리가 익숙하지 않아도 그들의 방식과 속도를 긍정적인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표정 하나가 말 100마디보다 더 많은 신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며느리, 손주들은 그 집을 참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엔 언제나 미소가 있었어요. 잔소리를 안 하셔도 그 웃음만 보면 마음이 풀렸거든요. 그 미소는 어떤 따뜻한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말은 잊혀도 표정은 기억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 그리고 그 행동의 시작점인 표정에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다가올 수 있는 부모, 며느리나 사위가 긴장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그 시작은 말이 아니라 얼굴입니다. 늘 인상을 쓰고 있다면 자식은 그 문턱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결혼한 자녀는 이제 누구보다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늘 뭔가를 조율하고 감정을 조절하느라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부모의 얼굴만큼 편안한 안식처는 없습니다. 괜찮다는 표정, 잘하고 있다는 눈빛, 믿는다는 미소, 그 작은 표정의 움직임이 자식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은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정 하나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거울 앞에 서서 한 번쯤 내 얼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에 잔소리보다 미소가, 걱정보다 신뢰가, 간섭보다 따뜻함이 담겨 있는지를. 결혼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말보다 먼저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자식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고향 마을로 내려와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딸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다녀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손주는 방에서 잠이 들었으며 마당가에 나란히 앉은 부녀는 모처럼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 요즘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남편과도 자꾸 엇박자가 나요. 모든 게 제 탓 같고 그냥 어디로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그 짧은 눈빛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땐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아빠한테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쑥스럽네요. 그제야 정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혜진아. 말 안 해도 다 보인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왜 요즘은 예전처럼 뭐라 안 하세요? 옛날엔 늘 조언해 주시고 잔소리도 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땐 내가 말이 많았지. 너 어릴 때는 뭐든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더라. 말이 많다고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더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깨달았단다. 진짜 필요한 건 긴 말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더라. 딸은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빠, 저 진짜 오늘 위로받았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주신다는 그 말씀에 마음이 한결 놓여요. 정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큰 일은 그저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란다.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다. 그날 밤 딸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수 할아버지는 그 조용한 마루에 앉아 딸의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깊이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진심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결혼한 뒤에도 부모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릴 적 첫걸음을 뗄 때처럼 결혼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역시 조마조마한 걱정과 깊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잘 살고 있을까? 혹시 속상한 일은 없는 걸까? 말은 안 하지만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있으며 한동안 연락이 없으면 가슴 한켠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자식이 스스로 서보려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가 언제나 손을 내밀고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는 그 자리는 이제 자식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공간으로 비워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거리를 두되 마음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대신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조용히 문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이런 사랑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조언도 줄고 눈에 띄는 행동도 줄어들지만 그 안에는 더 깊고 넓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한다는 바람은 결국 자식을 진정한 어른으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우리는 품격을 배우고 조용한 응원 속에서 자식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말보다 믿음으로, 움직임보다 기다림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입니다. 조용히 손을 놓아주는 것, 그러나 마음은 절대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성숙한 사랑이며 가장 존경받는 품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조용한 품격을 닮아가는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혜 공작소였습니다.